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대비 가형 3부 시작하겠습니다. 23번 밤에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밤에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2번 밤에 침실 조명을 밝게 유지한다. 3번 실내 온도를 16에서 19도로 유지한다. 4번 밤에 따뜻한 홍차를 제공하여 수면을 돕는다. 5번 낮에 소일거리를 주어 낮잠을 줄인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낮에 소일거리를 주어서 낮잠을 줄여야 밤에 어때요? 잘 주무시겠죠. 1번은요 밤에 TV를 크게 틀지 않습니다. 2번 밤에 침실 조명을 밝게 하면 어때요? 수면을 방해하겠죠. 3번 실내 온도를 16에서 19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하겠죠. 4번 밤에 따뜻한 홍차를 제공하면 수면을 도울까요? 수면을 방해하겠죠. 24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주일에 한 번 땀을 충분히 흘린다. 2번 운동 직후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3번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 조절 후 운동을 시작한다. 4번 가능하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한다. 5번 약물 복용 시 운동요법을 병행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 조절 후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1번은요 일주일에 한 번 땀을 충분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는 게 좋아요. 최소한 30분 이상 하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시는 게 좋겠죠. 2번 운동 직후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까?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가능하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죠. 5번 약물 복용 시 운동요법을 병행하지 않나요? 약물을 복용해도 운동요법, 식이요법은 꼭 병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왼쪽에 이동변기를 위치하게 한다. 2번 침대와 90도로 이동변기를 놓는다. 3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5번 무릎 덮개를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무릎 덮개를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어때요? 내리시면 되겠죠. 1번은요 왼쪽 편마비예요. 어느 쪽에 이동변기를 위치하게 할까요? 오른쪽이죠. 건강한 쪽이요. 2번 침대와 90도로 이동변기를 놓나요? 30에서 45도로 놓습니다. 3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하나요? 높아도 안되고 낮아도 안돼. 같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나요? 닿아야 되겠죠.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6번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 2번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한다. 3번 기저귀의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놓는다. 4번 물티슈로 닦은 다음에 기저귀를 채운다.
5번 가능하면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해 본다. 허리를 들 수 없다고 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하는 건요.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3번 기저귀에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넣나요? 안으로죠. 4번 물티슈로 닦은 다음에 바로 기저귀를 채우나요? 마른 수건으로 건조시킨 다음에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27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할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위에 둔다. 2번 유치도뇨관이 꺾이지 않도록 한다. 3번 가능한 수분 섭취량을 제한한다. 4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즉시 버린다. 5번 걸어 다니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이 꺾이지 않도록 한다. 1번은요. 이동할 때 소변 주머니는요. 아랫배보다 위가 아니라 아래로 두셔야 되겠죠. 3번 가능한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나요? 금기사항이 아닐 때는 어때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4번 소변색이 이상해요. 탁해요. 버리나요? 보고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걸어 다니지 못하게 주의를 주나요?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도 이동 가능합니다. 소변 양과 색깔은 몇 시간마다 관찰할까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관찰하시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번 여가활동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번 운동활동, 체조, 가벼운 산책 2번 소일활동,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악기 연주 3번 사교 오락활동은 영화, 연극, 전시회 4번 가족 중심 활동은 가족 소풍, 외식 나들이 5번 자기 개발 활동은 책 읽기, 독서교실, 신앙송 정답은요. 틀린 거 찾는 거죠. 2번입니다. 소일활동,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악기 연주. 식물 가꾸기, 신문 보는 건 소일활동 맞아요. 악기 연주는 자기 개발 활동입니다. 29번 여가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틀린 걸 찾는 거죠. 1번 신체적 기능 감소를 예방한다. 2번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며 정신적 건강에 좋다. 3번 노적응 심리적 안정감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 4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5번 노인에게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노인에게 신체적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신체적 부담을 어때요? 줄이는 거죠. 3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번 맑은 소변, 2번 갈색 대변, 3번 부드러운 대변, 4번 피가 섞여 나오는 소변, 5번 많은 양의 대변. 정답은요. 4번입니다. 피가 섞여 나오는 소변일 때는 보고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맑은 소변, 갈색 대변, 부드러운 대변, 많은 양의 대변은 보고 안 하셔도 돼요. 또 어떨 때 보고를 해야 될까요?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 소변 냄새가 너무 심해요. 소변색이 진해요. 이럴 때는 꼭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1번
대상자의 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은 손가락을 약병에 넣어 꺼낸다. 2번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린다. 3번 계량컵을 눈높이보다 위로 들고 따른다. 4번 처방된 양보다 많이 따라서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번 안약은 아래 눈꺼풀의 안쪽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한다. 정답은요.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린다가 정답이죠.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알약은 손가락을 약병에 넣어서 꺼내나요?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다음에 손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계량컵을 눈높이보다 위로 들고 따르나요?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처방된 양보다 많이 따라요? 남은 물약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안약은 아래 눈꺼풀에 안쪽에다가 안약 용액을 투여하나요? 중앙이나 외측입니다. 중앙이나 외측에 안약 용액을 투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약을 투여한 다음에는 비루관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3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입안을 닦아준다. 2번 미온수로 입안을 헹궈준다. 3번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아준다. 4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5번 윗니와 잇몸 닦고 나서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윗니, 잇몸, 아래쪽 잇몸과 이죠. 1번은요. 마른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가 아니라 물에 적셔서 하셔야 되겠죠. 의식이 없다고 했어요. 미온수로 입안을 헹궈주는 거 아니죠. 3번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지 않는다. 이래 정답이 되겠죠. 4번은요.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앉는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아요. 똑바로 누울 때는 상반신을 높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33번 대상자가 말수가 적고 매사에 관심이 없으며 식욕 부진과 함께 수면 양상이 변할 때 의심되는 질환은 1번 선망, 2번 우울증, 3번 치매, 4번 환각, 5번 망상. 정답은요. 우울증입니다. 선망은요. 선망이 뭘까요? 의식 수준의 변화로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려온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주의력도 감퇴되고요. 진압력 장애도 있어요. 인지장애도 오고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죠. 선망은요. 단독으로도 발생하지만 치매와 동반되기도 합니다. 선망은 어때요? 나을 수 있지요. 치매는요. 정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도 상실하고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세탁물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염이 된 세탁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애벌 빨래한다. 2번 새로 구입한 옷은 한 번 입고 세탁한다. 3번 수선이 필요한 옷은 세탁 후 수선한다. 4번 튀김 기름이 묻은 부위는 주방용 세제를 사용한다.
5번 혈액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튀긴 기름이 묻은 부위는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죠.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오염이 된 세탁물을 모아서 하나요? 즉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새로 구입한 옷은 한 번 입고 세탁하나요? 세탁하고 입습니다. 3번 수선이 필요한 옷은 세탁 후 수선하나요? 수선 후 세탁합니다. 5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혈액이 묻은 옷 뜨거운 물로 세탁하나? 찬물로 세탁합니다.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